안녕하십니까. 이어스타트 박학근 TV입니다.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한 보름 지난 것 같아요. 금세 시간이 지나고, 요즘 이제 뭐 매주 화요일 날 맨발 소풍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. 매일 동네에서 그 맨발 걷기 하고 뭐 이러면 지겹잖아요.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바람 쐬러 다니면은 새로운 환경들에 가서 하고 이러면은 기분도 좋아지고, 예전에 치유 제가 한참 좋아지고 이럴 때가 가평 여기에서 한 3, 4일 지내고 이제 서울 가서 한 3, 4일 지나고 환경을 자꾸 바꿔주고 또 이럴 때에 면역력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, 매일 한 곳에서 머물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것 같다라는, 삶의 활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이제 늘 여행과 이렇게 살다가 이 가평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많이 지내니까 또 지겨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맨발 소풍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이번에 그래서 1년 만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어요.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사실 이 운영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. 스트레스도 받고 또 나름 이제 이 초심을 잃고 또 나쁜 짓도 조금 하고 이런 걸 좀 했었는데,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잘 안 나오면은 이제 그 제대로 한번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, 다행히 또 결과가 아주 잘 나왔어요. 생각보다는 더 잘 나왔고, 그리고 뭐 큰 이상 없이 1년 있다가 또 다시 보자 그러는데,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은 말 그대로 수험생이 이제 시험 결과 보는 그런 기분, 늘 병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궁금하고 막 그 두려운 거, 이런 것들 재판 받으러 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.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. 예? 그래서 이것을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꼭 암 환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. 이게 지금까지 제가 14년 동안 지켜오면서 했던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. 그 사이에 내 몸이 잘못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6개월에, 아무리 이제 뭐 완치라고 뭐 5년 이상 지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. 꼭 뭐 CT나 뭐 MRI를 찍으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, 그 사이에 간단한 혈액 검사나 뭐 한 초음파 정도, 요 정도로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좋다. 그 왜 그러냐? 우리 몸이라는 게, 암 환자의 몸은 한두 달에도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.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은 한두 달에도 뭐 암이 확 크는 경우도 있고,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실패를 해보니까,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야 되는구나.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, 그런대로 좀 몸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래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나 초음파 정도는 검사를 해서, 이게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을 하고 내 몸의 이상이라든지, 그러면은 이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뭔가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데, 1년에 한 번 간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너무 턴이 길면은 그 사이에 너무 진행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맞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
6개월에 한 번 정도 건강한 사람들, 뭐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최소한은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좋다.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혀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뭐 제가 하는 방식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체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1년 만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일주일 전에 검사를 해서 뭐 이제 결과를 보러 이제 주치의를 만나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1년 만이나 뭐 몇 개월 맞는데, 예전에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뭐 의무 기록이나 이런 거 내 상태도 모르고 그 결과를 의사의 입으로만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받았단 말이죠.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 전이가 됐습니다. 암이 커졌으니까 약물 치료를 좀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그냥 예 하고 나왔어요. 그 이후에 전이가 되고 재발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,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에 어떤 것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니까 의사의 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죠. 내 몸에 대해서 전혀 암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수술을 할 때 어디에 무엇을 띠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. 그러면은 의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만나는데, 의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뭐 3분 이내잖아요. 길어야 뭐 5분인데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,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 이랬을 때 그 순간적으로 당황한단 말이죠, 본인이. 그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. 저도 지금 10몇 년이 지났지만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뭔 대답이 있으면 그냥 궁금한 거 있고, 뭐 어떤 이런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자세하게 당황돼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11시에 이제 주치의하고 예약이 있다 그러면은 한 9시쯤에 미리 병원에 도착을 해요. 그러면은 이 의무기록실에 신분증을 들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뭐 예를 들어 혈액 검사한 거, 뭐 CT 찍은 이런 결과들이 다 이제 전산에 올라져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신분증을 내고,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보관용으로 해가지고 이 의무 검사 결과를 이제 프린트를 받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제 읽어봐요. 전체적인 것을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. 이번에 자 CT 상에는 어떤 것이 나왔다. 또 혈액 검사는 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백혈구 수치가 너무 줄어들었는데 뭐 혈소판이 이렇게 줄었나?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. 메모를 해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을 1번에서 뭐 5번까지 딱 물어보고, 또 뭐 예를 들어 뭐 암이 커졌다 그러면은 자 의사가 지난번에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항암을 할 것 같다. 제한을 할 것 같다. 그러면은 항암이나 방사선,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나? 뭐 반응률은 어느 정도냐, 그리고 부작용은 뭔가, 이런 것들을 메모를 딱 해가지고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내가 궁금했던 그런 것들, 또 그 사이에 혹시 뭐 다른 치료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,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실수도 적고,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렇게 조목조목 빠르게 선생님 바쁘시니까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또 메모지를 이제 메모장을 들고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매뉴얼대로 물론 하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더 신경 써준다 이거죠.
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1년에 한 번 보통 검사하고 이러면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가는 검사예요. 내가 뭐 3만 원, 5만 원 내니까 이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5%밖에 안 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. 5만 원 내면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. 그 검사가. 그런 것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영어도 잘 모르는데 못 들은 CT 판독지나 뭐 혈액 검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볼라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이 와. 왜 모르니까. 근데 제 영상에 보면은 혈액 검사 17가지에 대한 영상을 제 옛날 영상을 한 2, 3년, 3, 4년 전에 내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.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.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. 또 그리고 CT 판독지라는 게 CT를 찍으면은 그 판독되는 그 결과지를 보고 의사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단 말이죠. 그럼 굳이 뭐 영상까지 볼 수는 필요는 없어요. 종이에 이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. 요 정도로만 어디에서 몇 센치 컸구나. 어디에 전이 됐구나. 요 정도 수준만 알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. 요즘은 어플이 잘 돼 있잖아요. 예전에는 제가 초기에 할 때는 다 네이버나 이런 데도 찾아가지고 토시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은 대부분 다 반복되는 단어들이거든요. 그래서 한두 번만 좀 신경 써서 보면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안 하려 그러는 거지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은 이제 어플 이제 구글 번역기 팝하고 뭐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게 이제 번역을 바로 동시 번역이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래 보면은 거의 90%는 번역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번역이 된단 말이죠. 그러면은 내 상황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안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게 이 주치의라는 이런 개념으로 내 스스로가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의사의 처분만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딱 하면은 계속 결과 나오는 거에 전원은 이만큼 돼요.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계속 스크랩을 해놔요. 이렇게 딱딱.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예전하고 이런 추세로 가는 거구나 이런 추세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장기라든지 어떤 것도 추세가 중요하단 말이죠. 일시적으로 어떤 항목이 올라가 있었지만은 다음에 할 때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왜? 그 며칠 전에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의 수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.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.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이 그렇잖아요. 1년 뒤에 봅시다. 그러면 1년은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3개월 뒤에 보다 일단 3개월 사는구나. 힘드는 사람들 참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좀 슬프지만은 어쩌겠어요. 뭐 또 이 또한 제 운명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결과 보러 갈 때 마음은 똑같습니다. 그래요.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